번째로 내신할 때는 그 수열의 기하쪽 정의에서 필요한 점화식만 몇 개 했거든요. 근데 미적분에 가면 수열의 극한 때문에 좀 우리 내신할 때 안 했던 거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용을 빨리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의 합은 총 4가지 있다고 했어요. 4가지랍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는 거야. 평균에다 개수 곱하는 거라고요. 그지?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 배우죠. 등비 수열의 합.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 곱해서 빼는 거지. 물론 등비 수열의 경우엔 공식이 있죠.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찾아서 1-r분의 a 1-r의 n제곱.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 나오는 게 요 단원에 나오는 거지.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였냐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그러니까 공식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죠. 설마 벌써 까먹진 않았겠지? 닭도 아니고.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얘는 뭐다? 2분의 n, n 플러스 1. 해소.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완전 제곱. 그죠? 그렇게 생겼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거. 책에는 이런 용어 안 써 있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였냐면 연쇄소거. 이거였고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예를 들면 부분분수라든지 아니면 분모 유리화라든지 아니면 로그의 합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아주 대표적인 연쇄소거의 형태인데 꼭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시그마라는 단원에 들어가면 시그마 뒤에 뭔가 일반항이 나올 텐데 그 일반항의 형태를 보고 이건지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주로 얘네들은 금방 보면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상하게 생긴 녀석은 죄다 이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 이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질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 성질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있다. 빼기 있다 없다? 있다. 곱하기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곱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당연히 안 된다. 시그마라는 건 어차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는 약간 분배하듯이 따로따로 순서 바꿔 계산할 수 있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수열의 합의 성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우리 급수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 시그마 K 제곱이라는 거 시그마 K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n까지 더한 거야. 이건 그냥 등차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건데 얘를 조금 예쁘게 써서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그 요거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등차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 꽤 중요하죠.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 유도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였거든요. 얘 전개해보면 K 세제곱
3k제곱 3k 더하기 1이었고 여기서 요 k 세제곱 좌변으로 넘겼다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저 k에다가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하는 거였다고. 시그마라는 게 원래 1에서 n까지 다 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1부터 넣으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쭉 더해서 n까지 넣어보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 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거였다고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좌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3의 세제곱도 4의 세제곱도 그래서 n의 세제곱까지 소거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남는 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남을 거고 우변은 첫 번째 항들끼리만 살펴보면 3이 다 곱해져 있으니까 3 따로 땡겨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에서 n 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녀석이고 그 뒤에 건 3 다 똑같이 있는데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요 녀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1도 다 더하면 n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변에 있는 요 녀석 저리로 던지고 3으로 나누고 정리를 싹 하시면 요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n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론은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많이 쓰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뭐였냐면 요 좌변이었다고요.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들이 소거가 일어나는 거. 이걸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던 거냐면 연쇄소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이 연쇄소거가 되는 건 사실은 넣어보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다고. K랑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라는 건 K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K랑 K 플러스 1이야 둘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다는 건 가운데가 지워지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고 이거 가지고 미리 유도를 해 놓은 게 이러한 공식들이다라는 거지. 뭐 이거 매번 이렇게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미리 찾아둔 거고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공식으로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세트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쓰면 요 녀석은 이제 2분의 n 더하기 1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유도하는 건 얘랑 똑같겠지. 뭐 k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k 4제곱을 빼면 4k 세제곱 6k 제곱 4k 더하기 1이야.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연쇄소거 될 거고 요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고 얘는 방금 찾은 거고 얘도 저 앞에서 찾은 거고 얘는 n이고 정리 싹 하면 답이 나오겠죠? 같은 방법으로 4제곱, 5제곱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까지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나오는 실제 연쇄소거는 사실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렸지만 저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부분분수라는 것부터 빨리 정리해보면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 a, b분의 1 바꾸면 뭐 된다고? 우변에 뭐 나와야 돼? 뭐 와야 돼?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지? 요 b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보내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거든. 이게 지금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우변에 있는 걸 통분하면 좌변이 되는 거니까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걸 부분분수로 변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변에 보니까 분모에 둘이 곱한 거 있고 분자에 둘이 뺀 거 있어. 그걸 식을 바꾸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굳이 왜 얘로 바꿨다고? 이게 필요해서. 마이너스가 필요해서 이거로 바꿨다고. 왜 마이너스가 필요하다고? 소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이걸 A, B라고 쓰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만약에 n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는 둘이 뺀 게 1이니까 그냥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요 녀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지. 그지? 지금 요게 딱 저거 이야기하는 건데 요렇게 생긴 녀석이면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겠지?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요거 지금 K번째 오는 녀석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곱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건 1, 2, 3 뒤에 건 2, 3, 4니까 K 플러스 1 분의 1 요렇게 생긴 게 K번째 항이겠죠? 요 K에다가 1에서부터 9까지 넣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하려고 보니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차연수 거듭 제곱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연쇄소거 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K랑 K 플러스 1이 눈에 들어왔으니까 저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해야지. 그게 뭐다? 부분분수다.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우린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이제 뭐가 남을지를 알 수 있죠. 이 둘이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거지. 맨 앞에 하나 남겠죠? 맨 뒤에도 한 개가 남겠죠. 맨 뒤에 있는 건 10분의 1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래서 10분의 9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뭐지? 9 곱하기 11분의 1 시그마로 나타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 K 자리에 지금 1부터 9까지 넣으세요. 그 얘기다. 그지? 그럼 얘도 비록 2 차이 나긴 하지만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연쇄소거 할 생각하시면 되고 부분분수를 변형하면 누가 돼요? 2분의 1이 와야겠지? 둘이 뺀 거. 거기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분의 1은 앞에 있고요.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요. 앞에 2개 남아 그래서 뒤에도 2개가 남겠죠. 뒤에 두 개가 누구야? 10분의 1하고 11분의 1하고 9 넣은 거랑 8 넣은 거랑 2개가 남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나만 더. 시그마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1, 3, 5니까 3, 5, 7이니까 그지? K에 1에서부터 10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얘도 당연히 부분분수로 쪼개지겠죠?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분의 1은 생겨야 돼. 둘이 빼면 2니까 2K-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둘이 몇 칸 차이 나요? 둘이 몇 칸 차이 나? 한 칸 차이 나죠. 2 차이 나지만 한 칸 차이 난다고? 한 칸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K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맨 앞에 거 하나랑 맨 뒤에 거 하나가 남을 거라고. 2분의 1에 맨 앞에 거 하나는 1분의 1이고 맨 뒤에 거 하나는 21분의 1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2개짜리 아니라 막 3개짜리, 4개짜리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거 나와도 방법은 똑같아. A, B, C분의 1은 부분분수를 쪼개면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알아요? 끝에 거 둘이 먼저 빼야지. C-A분의 1이 먼저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A, B분의 1 빼기 B, C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 이 통분해보면 A, B, C잖아. A, B제곱 C 아니고 최소공배수 찾는 거니까. A, B, C라고 통분을 하면 얘는 C가 필요하고 얘는 A가 필요하고 여기 약분 되겠지. 그지? 이거 이런 거라고.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분의 1. 요거 부분분수 변형하면 둘이 뺀 거 2분의 1에다가 괄호 안에 N 더하기 1 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분의 1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이거 다시 또 쪼갤 필요 없어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자체적으로 그냥 한 칸 차이 나는 거잖아. 여기다가 N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알아서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넣으면 알아서 지워져요. 한 칸 차이 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3개 아니라 4개, 5개여도 방법은 똑같아. 양 끝에 거 빼는 거에서 하나씩 제외하고 쓰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게 기본적인 부분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지워야 돼? 시그마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을 요 k 자리에다가 1부터 15까지 넣어서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려고 보니 등차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생각할 건데 k랑 k 플러스 1 들어있으니까 저들을 마이너스 연결할 거고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화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 달린 거 붙이면 분모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분모 마이너스 1은 분자한테 던져주면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요렇게로 바뀌게 되겠죠.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그죠? k랑 k 플러스 1이잖아. 맨 앞에 거 하나 남고 맨 뒤에 거 하나 남아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쓸 때 이거 배기 싫어가지고 책에서도 보통 이렇게 써 있는데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자고 그랬어. 이 왜냐면 우리는 k에다가 작은 거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넣은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 소거되는 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 작은 걸 앞에다 쓰시는 게 보기 좋고 어쨌든 한 칸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을 건데 그 앞에 거라는 게 얘가 앞에 거야. 이게 뒤에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5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걸 빼야 된다는 건데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K를 앞에다 쓰시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분모 유리화 하는 녀석이고요. 그냥 바로 1 더하기 n분의 1 n에다가 1부터 99까지 뭐 이래버리는 거지.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등차도 아니고 당연히 등비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연쇄소거 할 생각해야 되는데 연쇄소거라는 건 n하고 n 더하기 1 뭐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연결돼야 해결이 되잖아. 근데 지금 식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만 얘는 뭐 하면 된다? 로그끼리 통분하면 되겠죠. 이 진수만.
로그 n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n하고 n 더하기 1이 보이죠? 이 둘을 마이너스 연결할 생각하면 되겠죠? 로그니까 찢으면 되지. 얘도 방금 분모 유리화 할 때 했던 것처럼 n을 앞에다 쓰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n 더하기 로그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원래 로그 n 더하기 1 빼기 로그 n이잖아. 이제 얘를 먼저 쓰겠다고.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지. 그죠? 맨 앞에 거 하나, 맨 뒤에 거 하나.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것도 책에서도 보통 책에서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1부터 순서대로 넣어요. 그냥. 그럼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해서 로그 99분의 100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미시 10인 상용 로그니까 진수끼리는 다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99분의 100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다 약분이 돼서 결국 1분의 100이야 그 소리 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 그지? 결국 로그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곱하기라서 약분된다라는 걸 좀 뭐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연쇄적으로 서고 일어나는 거랑 같은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끼워 넣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뭐 그 구조는 똑같아요. 올해 거나 작년 거나 보시면 86페이지부터가 시그마 이야기인데 책 잠깐 보고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요. 되게 오래 한 것 같지만 20분밖에 안 했어. 자지마 이 새끼들아. 86페이지에 보시면 합의 기호 시그마라고 되어 있고요. 우린 뭐 시그마 기호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 2번 시그마 성질 더하기 빼기 되지만 곱하기 나누기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보시면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정리돼 있죠. 그죠?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부터 보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그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연쇄적으로 서고가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연쇄소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말고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건 부분분수 이야기하는 거고요. 괄호 3번은 분모 유리화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안 써있지만 로그 합 같은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내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이거 시그마로 나타내면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도 아니고 연쇄소거 하려고 보니 n 밖에 없잖아요. n하고 n 더하기 1이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우린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건 안 나와요. 간단하게 생겼지만 혹시 이걸 진짜로 계산해야 되면 한 8할 정도는 잘못 풀었을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면 실제로 통분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그마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저 안에서 다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나오는 건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수열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였다고요. 이걸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등차 수열이구나. 으아 미안해.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등차구나 하고 말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그래서 뭐 찾아야 돼? 일반항 찾아야지. 수열이라는 단원의 목표는 항상 일반항 찾는 거예요.
n번장 규칙을 찾아서 이 규칙대로라면 n번장이 누구인지 거기까지 다 더한 게 얼마인지 그거 찾는 게 수열 단원의 목표라고. 그리고 저걸 쳐다보고 응 등차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일반항 찾을 생각해야지. an 뭐다? 2n-1이다. 그죠? 공차가 2인 등차니까. 그래서 an이 2n-1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수열이잖아요.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잖아. 항을 나열한 거고 일반항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같은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 이 똑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것도 다 같은 수열 이야기 하는 거잖아. 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AN하고 AN 더하기 1이야. 이걸 이제 책에서 표현하기를 인접한 항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수열을 소개하면 그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근데 점화가 되려면 첫 번째 항이 나왔잖아요. A1을 넣어서 A2를 구하겠지. 그럼 A2를 다시 집어넣으면 A3가 나올 거잖아. A3를 다시 집어넣으면 A4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화식이라는 건 노가다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찾는 거야. 그게 점화식인데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얘는 약간 이거에 가까운 녀석이라는 거야. 항을 나열하는 거랑 약간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잖아. 일반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다시 이거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몇몇 가지의 경우엔 굳이 항을 막 나열해 보지 않아도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보자마자 이거 등차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둘이 빼서 2잖아요. n에다 뭘 집어넣든 둘이 빼면 항상 2란 이야기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일반항이 그냥 구해지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보자마자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를 오늘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애들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애들인 거지. 등차. 등차 수열의 정의 뭐였죠? 등차 수열 뭐가 등차 수열이야? 책에선 등차 수열의 정의를 뭐라고 했다? 말은 안 하지만 듣고는 있지 얘들아. 안 듣는 사람도 있네. 그러든지.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었어. 책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거였는데 이 말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 얘기잖아. 그지? 그럼 그 차이가 동등하다는 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는 거야. 이 차이나 같아요. 그게 등차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 그 차이를 뭐라고 불러? 공차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점화식이 되겠죠. 왜 행복해? 공부하면서 행복한 미친 거야. 요 녀석이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될 점화식인 거지. 그죠? 중요한 녀석이고 물론 얘도 안 나오지 않죠. 뭐 얘를 약간 변형하면 이런 거 있잖아. an 더하기 1이 이런 거. 그죠? 등차 중앙이잖아. 어떤 수열 AN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등차구나 라고 눈치채는 거라고. 그죠? 아무튼 요 녀석이 자주 나오겠죠. 둘이 빼서 숫자면 그 숫자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이 말 뜻 자체는 비율이 동등한 수열. 비율이 동등해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얘랑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비율을 뭐라고 불렀다? 공비라고 불렀다. 역시나 중요한 건 요 녀석이 되겠죠. 둘이 나눠서 숫자가 나왔대.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니까 아하, 요 숫자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A1이 3인데 AN 더하기 1이 2AN이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둘이 나누면 2라는 숫자로 일정하다는 이야기니까 요 2가 공비란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건 굳이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일반 항이 이렇게 바로 찾아진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얘도 당연히 이거 가지고 등비 중항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거 말고 이름 달려 있는 것 중에 조화수열이라는 거 있었어. 조화수열 뭐였죠? 조화수열 뭐였죠? 뭐야 없어? 뭐 뒤집는 거 그래. 뒤집는 거 너무 초딩스러운 표현인데?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표현 있잖아. 뒤집는 거. 역수. 역수 취하면.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 그게 조화 수열이었다고.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지. AN 더하기 2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랑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랑 둘이 같다는 거야. 역수를 취해서 뺐더니 동등하더라. 역수가 등차다. 그지? 그래서 얘도 숫자라고 생각해보면 요 녀석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겠죠. 둘이 역수 취해서 뺐더니 일정하더라. 그지? 그럼 저렇게 생겼으면 요거 아하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화수열은 따로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역수 취한 걸 치환해가지고 등차 수열처럼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서 원래 항을 찾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1이 1이고 뭐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2다. 이렇게 나오면 아 역수를 뺐더니 2라는 일정한 숫자가 된 거니까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차가 2겠죠? 초항은 요거 역수 취할 건데 이건 역수 취해도 1이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AN이 뭐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역수를 취해서 뺀 건 요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요 녀석은 약간 골치 아픈 게 얘는 이렇게 안 줘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아 조화수열이네 하고 그냥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줄 거야.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이거 AN 더하기 1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뭐 좌변 우변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면 땡큐인데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줄 거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걸 AN 더하기 1로 나누면 얘가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그러지 않으면 풀기가 약간 골치 아프다고요. 혹은 이렇게 주겠지. AN 더하기 1이라는 게 2A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줄 거야. 이것도 같은 놈이에요. 완전히 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모양이 이따위로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고 역수를 딱 취하면 얘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역수 취하면 아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이 조화수열은 조화수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조화수열 모양을 약간 어렵게 돼요. 일부러. 찾기 어렵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죠? 하나 더 이름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2학년 때 잘 안 했고 얼마 전에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개차 수열. 차이가 수열이란 이야기였어요. 그지? 그러니까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게 같진 않아. 같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우리 요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A 수열이 쭉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게 항상 일정하면 등차인데
차에 빼봤더니 같은 값은 아니지만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야.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규칙이 있다는 건 걔 나름대로도 뭔가 수열이란 뜻이니까 그 녀석을 우리 개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었다고요. 이거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일반항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었어요?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뭐 FK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쨌든 N에 관한 식이 될 거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얘라고 한 번에 찾아야 돼. 외워야지 그러니까. 그죠? 빼서 식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지금 이름이 달려있는 점화식 4개를 이미 한 거야. 아하.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둘이 빼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빼서 숫자 나오면 얘 뭐라고? 등차라고. 둘이 빼서 식이 나오면 얘 뭐라고요? 개차 수열이라고요. 둘이 나눠 가지고도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이 나눠서 숫자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다? 등비다. 식이 나오는 건 이름은 없어요. 푸는 방법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역수를 취한 거 빼가지고도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수치에서 뺀 건 조화수열이라고 이름이 달려있지. 역수치에서 빼서 식이 나오는 건 이름은 없어. 근데 푸는 방법은 그냥 치환하면 돼. 이거 bn 더하기 1 bn이라고 치환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 치환해서 등차인 거, 역수를 치환해서 등차인 걸 조화라고 따로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얘도 푸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그냥 역수를 치환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역수치에서 뺀 게 식이 나왔대. 어차피 얘도 푸는 방법은 치환해보면 개차 수열 되는 거다 그 얘기야. 이거 되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그럼 요거만 살짝 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 둘이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건 사실은 개차 수열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개차부터 짧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 빼기 an이 어떤 식이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 찾을 때 이 생각해야 돼. n하고 n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연결돼 있잖아요. 누가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연쇄소거. 뭐 한다고?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더한다고. 그지? A2-A1이 F1이고 A3-A2는 F2가 되고 A4 빼기 A3이 F3이 되고 해서 우리 이제 AN이 궁금한 거니까 N-1까지만 넣어야겠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이렇게 소거가 다 되면서 AN 빼기 A1이 F1부터 Fn-1까지 더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개차수열 일반항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둘이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럼 둘이 빼서 식인 건 1부터 넣어서 다 더했잖아요. 그럼 둘이 나눠서 식인 건 뭐 해야 돼? 1부터 숫자 다 넣은 다음에 곱하면 되지. 곱하면 다 약분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A2 나누기 A1이 F1이고 A3 나누기 A2는 F2가 될 거고 A4 나누기 A3은 F3이 될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싹 다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다 될 거고 좌변은 AN 나누기 A1이 남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A1 우변으로 넘기면 답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어. 근데 곱하는 건 따로 기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귀찮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둘이 나눠서 식이 되는 경우는 그냥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두면 될 것 같고 옛날에 무슨 이상한 용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저렇게 씁시다. 그래서 둘이 나눠서 식이 되는 거면 1부터 넣어서 다 곱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학년 때 거의 대부분,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거 두 개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얘는 만약에 P가 1이면 만약 P가 1이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Q가 0이면 등비 수열. 그지? 그래서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P가 1이거나 Q가 0이면 등차나 등비로 끝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거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한 거 좀 구해볼 텐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P가 없었으면 좋겠어. P가 1이면 좋잖아. 등차니까. Q가 0이면 좋잖아. 등비니까. 그래서 P를 없애든지 Q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없앨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 Q가 아니라 어떤 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식이 오는 경우면 이 녀석을 없애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PQ가 숫자라면 우리는 Q를 주로 없앱니다. 얘를 없애서 등비수열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등비수열 되니까. 그럼 이 Q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적당한 숫자를 정해서 양변에 빼기를 할 거예요. AN-알파가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할 거라는 거야. AN 더하기 1에서도 알파를 빼요. AN에서도 알파를 빼요. 물론 이 녀석 다시 전개해보면 AN 더하기 1이 PAN 빼기 P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Q가 되도록 알파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뭐 찾는 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 얘를 B라고 치환을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대로 Q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등비수열이 만들어지게 되고 요 P가 이제 그대로 공비인 녀석이 되고요. B1 찾아보면 B1 이제 A1에서 알파를 뺀 거니까 요 녀석이 이제 일반항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B 수열 자체는 A1-알파에 P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다시 AN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AN에서 알파 뺀 거다 였으니까 AN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좀 실제로 풀어보면 이런 건데 A1이 뭐 해야 돼? 한 3쯤 되고요. 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2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빼기 2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거 가지고 이제 AN 일반항을 찾는 건데 일단 요 녀석 일반항 찾으려면 요 2가 없어지면 등차라서 참 좋을 텐데 2를 없앨 수는 없고 마이너스 2가 없으면 등비수열이 될 거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없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2를 없앨 방법은 뭐였다고요? AN 더하기 1에서 알파 뺀 게 요렇게 알파 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파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슉슉슉 하면 2라고 나오죠.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가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알파를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자는 사람은 지금 어떻겠죠? 이 알파를 빨리 찾아야 돼. 왜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알파 찾는 게 값이 답이거든요. 아무튼 이 알파를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면 AN이랑 AN 더하기 1자리에 알파를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여기도 알파 넣고 여기도 알파 넣어. 그러면 알파가 2알파 빼기 2여서 알파가 2거든요. 여기도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요. 여기도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라고 성립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알파 둘이 집어넣으면 알파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알파를 찾는 건 얘가 Q이기 때문에 알파라는 건 1-P분의 Q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거 정리되어 있는 책에는 이거 외우는 것도 귀찮아. 이걸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AN이랑 AN 더하기 1 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래서 알파를 빨리 찾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알파는 찾아보면 이제 2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거라고? 얘를 BN으로 얘를 BN 더하기 1이라고 치환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B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되는 거고 B1은 A1에다가 2를 빼는 거니까 3-2여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B 수열은 1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요. A 수열은 1 곱하기 2의 n-1제곱에다가 다시 2를 더해서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A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를 좀 써보면 이런 건데 A1이 3이야. A2는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3, 6에서 2 뺄 거니까 4 되고요. 4 맞지? A3은 8에서 2 빼니까 5에 8에서 2 빼면 6이잖아. 6 되고요. A4는 자리가 좁다. 12에 1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자체는 잘 안 보인다는 거야. 3, 4, 6,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A 수열에서 2씩 다 뺄 거야. 2씩 빼볼 거야. 그럼 여기서 2를 빼면 1이 되고요. 여기서 또 2를 빼면 2가 되고요. 여기서 또 2를 빼면 4가 돼요. 여기서 또 2를 빼면 8이 된다고요. 그럼 얘는 보이죠? 1, 2, 4, 8이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럼 저 뒤에 AN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2를 빼보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항일 거잖아. 그게 누구라고? 1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다시 2를 더하면 AN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이 이 녀석이거든요. A1에서 알파를 빼. 알파를 빼. 그리고 공비를 n-1개 곱해. 그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해. 그럼 A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외워야 돼. 이 모양을 외우셔야 됩니다. 책에는 없을걸? 여기 있나?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여기는 없지만 어떻게든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바이블 미적분에 보면 1단원 예제 10번이거든요. A1이 1이고 5AN 더하기 1이 2A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리미트 AN을 구하시오야. 이거 지금 이 모양이에요. 5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AN 더하기 1이 5분의 2의 AN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일반항 찾은 다음에 극한 보내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 연습 삼아. 알파 얼마죠? (3분의 1이겠지) 여기도 알파 집어넣으면 5분의 3알파가 5분의 1이잖아. 알파가 3분의 1이야.
그럼 일반항을 바로 가보면 AN이라는 건 A1 마이너스 알파에 공비가 5분의 2예요. 5분의 2에 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극한 보낼 거야. 리미트 AN 얼마야? 3분의 1이야. 5분의 2의 n제곱은 빵이잖아요. 0으로 없어질 거고 얘밖에 안 남아요. 이거 누구였어? 알파였다고요. 그지? 더하기 알파 할 때 그 알파만 남을 거라고요. P 위에 지금 n이 붙어 있는데 수열의 극한 찾으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P가 1보다 작은 녀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야 극한 값이 존재할 거잖아. 그래야 수렴할 거잖아. P가 1보다 크면 발산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극한 값 찾으시오라고 나왔으면 요 P는 1보다 작은 녀석이 될 게 뻔하고 그 말은 이거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게 뻔하다는 이야기야. 누구만 남아? 알파만 남아. 이 알파 어떻게 찾는다고요? AN이랑 AN 더하기 1에 똑같이 그냥 알파 넣어서 찾는다고요. 옛날에 수업했던 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는 건 얘가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존재한다고 치면 얘는 이거랑 같을 거 아니야. AN의 극한이나 AN 더하기 1의 극한이나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리미트를 달아버리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그 알파가 이 알파라고요.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 찾는 이 알파가 수열의 극한에서 찾았을 때 그 알파랑 똑같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건 P가 2였기 때문에 수렴하는 녀석은 아니야. 발산하는 녀석이긴 하지만 그 녀석 일반항을 찾을 때도 알파는 같은 방법으로 찾는다 그 얘기예요. AN 더하기 1에 똑같이 그냥 알파 넣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항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P AN 더하기 2 Q AN 더하기 1 R AN이 0 이런 거 이제 삼항점화식이라고 해요. 다시 쓰면 PQR은 당연히 숫자예요. Q AN 더하기 1 R AN이 0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아무거나 쓰진 않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사실 거의 볼 일이 없는데 혹시 이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볼만한 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밖에 안 봐요. 물론 셋 다 0은 아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 옛날에 아마 니들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던 거고 혹시 보게 되면 PQR 다 더해서 0 되는 경우밖에 볼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요 녀석 때문에 얘는 풀기가 좀 쉬워지는데 왜냐면 Q 자리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집어넣으면 P로 묶어서 얘가 되고요. 마이너스 R에 여기 R이잖아. 우변으로 넘기면 R로 묶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Q 자리에 요거 집어넣은 거고 P끼리 R끼리 묶은 다음에 R 우변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변을 P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러면 A 자체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둘이 뺀 거랑 요거 둘이 뺀 건 등비수열이다 그 소리거든요. 요거 둘이 뺀 거니까 차이잖아. 그 차이들이 어떤 수열을 가리키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개차수열 이야기 하는 거지. 얘는 AN 더하기 1이랑 AN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를 BN이라고 보면 얘는 BN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은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B수열의 일반항 찾으려면 B1 찾을 건데 B1은 A2에서 A1을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초항이고 요게 공비인 등비수열이니까 BN이라는 건 A2-A1에 P분의 R에 N-1제곱 요렇게 생긴 게 BN인데 이게 뭐였다고요? 둘이 뺀 게 이거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둘이 빼서 식인데 그 식이 이따위로 생겨먹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AN은 뭐가 돼?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A2-A1 P분의 R에 K-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거지. 얘를 외워서 넣어서 이제 뭐 찾으시면 되죠. 이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3항점화식의 일반항 됩니다. 극한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극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반항 찾아서 리미트 보내시면 되겠죠. 얘는 A1이니까 그냥 숫자고 뒤에 있는 건 등비급수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극한 보내세요. 그럼 등비급수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도 뭐 보자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지만 숫자 하나 넣어서 해보면 A1이 1이고 A2가 4야. 그런데 AN 더하기 2 빼기 3AN 더하기 1 더하기 2AN이 0 이렇게 생겼대. 일반항 찾기 시험입니다. 그러면 개수들 다 더하면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3을 어떻게 할 거라고? 1, 2로 쪼갤 거라고. 그러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2로 묶여서 AN 더하기 1 빼기 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BN 더하기 1이야. 얘는 BN이라고요. B1은 A2-A1이니까 3 되겠지.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걸 BN이라고 치환했으니까 B1은 A2에서 A1을 뺀 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B라는 수열의 일반항 찾으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야. 근데 얘가 누구였다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였다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생겼다? 초항. K가 1에서부터 n-1까지 A2-A1 P분의 R에 K-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요 시그마를 푸시면 이제 AN이 실제로 구해지겠죠. 이렇게까지를 한 줄로 찾으시면 돼요. 이 과정을 매번 쓰기는 귀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요약해 보면 결국 뭐가 된다고?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개차 수열이야. 초항이 A2-A1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좀 전에 한 거? AN은 A1에서 알파 빼고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도는 옛날엔 교과서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초딩일 때는 교과서에 나오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직접 대놓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만날 문제집에서는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날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 김에 그냥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약간 치환하시면 이 8개 중에 하나로 나와요. 사실은 이 8개로 거의 끝나거든요. 이거 외에 나머지 애들은 진짜 노가다 하는 거야. 이 중에 없어? 그럼 노가다 하는 거야. 이 중에 있으면 이걸로 한 줄만에 그냥 찾으면 되고 진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약간 더 한 번 뭐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역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뭐 로그를 취한다거나 뭐 지수에 넣는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스텝 딱 하면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거 아니야? 그럼 노가다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나오는 건 수학적 기납법인데 얘는 패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요. 뭐 이거 말고도 낼 거 많은데 뭐. 수학적 기납법 혹시 나오면 빈칸 채우기로 나올 건데 나오면 땡큐. 앞뒤에 있는 거 잘 보고 눈치껏 하시면 돼요.